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검색창에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수십만 개의 결과가 쏟아지고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가 묻는 순간 답을 만들어낸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아주고 요약해주며 때로는 창작까지 한다. 과거에는 오랜 시간 책을 읽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을 수 있었던 지식과 해답을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얻을 수 있다. 답을 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답을 얻기란 여전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정말 유용한 답변을 얻고 나머지는 평범하거나 뻔한 정보만 받아간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질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검색의 시대를 살아왔다.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통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키워드를 입력하고 관련된 웹페이지를 열어보며 스스로 해답을 조합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챗 GPT는 검색과 달리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깊이와 맥락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컨대 심리학의 주요 이론을 알려줘라는 질문과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개념과 적용 사례를 알려줘 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수준의 답을 불러온다. 챗 GPT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에 맞춘 맞춤형 해석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모델이다. 그러므로 질문을 해석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스스로 질문하지는 않는다. 결국 질문을 던지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AI는 도구이지 방향을 정하는 존재는 아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설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AI는 비로소 유용해진다. 챗 GPT는 질문을 통해 거울처럼 반응한다. 명확한 질문은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끌어내고 모호한 질문은 그저 포털 검색 결과 수준의 피상적인 정보로 끝나기 쉽다. 따라서 검색의 시대에는 단순히 키워드만 입력하면 되었지만 GPT의 시대에는 질문하는 능력이 곧 답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 것이다. 예전에는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아느냐가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진짜 힘이 되고 있다. 교육 혁신가 토니 와그너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지식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알려진 답은 어디에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폴 보티노 교수도 지적한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만큼 명시적 정보 자체의 가치는 더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가치는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늘 정답을 찾는 훈련을 받았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정답을 맞춰야 했고,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틀리지 않는 대답을 해야 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보다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질문이다.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뀌고, 질문이 깊어지면 생각도 깊어진다. 단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보자. 유목민의 사회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따라 이동하던 삶이었다.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물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질문이 농경을 탄생시켰고 도시 문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듯 질문의 방향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토니 로빈스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은 당신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 인생에서 정말 형편없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도 내가 그 질문의 답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찾기 시작한다. 반대로 지금 당신이 감사한 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뇌는 감사할 만한 경험과 기억을 찾아낸다. 그래서 로빈스는 누군가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 상태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질문이라고 했다. 질문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유는 질문에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거 벌써 끝났어요? 라는 질문은 그 일은 늦는 게 정상이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여자는 왜 그렇게 감정적인가요? 라는 질문은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가 잘못했는가? 라는 질문은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사고를 유도한다. 따라서 질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사고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 올바른 질문은 문제를 깊이 파고들게 하지만 잘못된 질문은 표면적인 판단에만 머물게 한다. 예를 들어 성공하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성공은 곧 스펙이라는 등식을 전제한다. 하지만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제 안에만 머물게 된다. 잘못된 전제로부터 시작된 질문은 잘못된 답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중 55분을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쓸 것이다. 올바른 질문을 알게 된다면 그 문제는 5분도 안 돼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GPT는 더 똑똑해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질문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AI 시대에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질문이다. GPT 시대,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당신의 삶과 가능성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답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다만 그 답을 끌어낼 올바른 질문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